오늘 있었던 서인천공 2학기 중간고사 기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점 5,-3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 했으니까 그대로 접혀 더해주시면 5 플러스 a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 마이너스 3 플러스 b로 옮겨졌겠죠. 자, 요 점이 4,1이랑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방정식 풀어주시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에 b의 값이 4가 될 거니까 더해주시면 5번 3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서는 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원소가 0, 1, 2가 들어있죠. 보니까 0은 a 안에 들어가냐? 맞는 설명이 되겠고 1이 a 안에 있냐? 여기 잘 있죠. 1, 2라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A 안에 있냐? 요거 이제 원소 기호니까 이게 이제 있냐라고 물어본 건데 1은 A 안에 있고 2도 A 안에 있긴 하지만 쟤처럼 생긴 원소는 없죠. 3번이 만약에 맞고 싶었다면 이거 부분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어야 맞기 때문에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공집합.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 말이 들어가면 요 뒤에 누가 오든지 간에 항상 맞아요.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 4번 맞는 설명이고 1이 A의 원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은 부분집합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물어보셨는데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Q라는 집합이 1보다 크다라는 P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경계값인 A가 여기 있는 경계값인 1보다는 커야 될 거고 지금 안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붙이시면 안 되겠죠. 정수 A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해서 저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제 저건데 저거 한번 다시 적어 봅시다. A 차집합에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 보시면 A 차집합에 B 합집합의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의 B 합집합의 C 여집합의 여집합은 지워지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연산의 종류를 보니까 얘는 교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시면 A 교집합의 B 합집합의 A 교집합의 C가 될 테니까 마침 공교롭게 이 두 개의 집합이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럼 주어진 두 개의 집합을 그대로 합집합을 해주시면 될 테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하고 1, 2, 4가 들어가죠. 1하고 2하고 4하고 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보셨는데 요거 마이너스 4는 얘랑 지워질 거고 요거 3개 더해주시면 3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직선 L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1이라고 하자 했는데 일단 L1의 방정식을 적어보면 Y축 대칭한 거니까 X의 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MX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 L을 이번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했는데 직선은 점대칭을 해도 기울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L2는 여전히 Y는 MX로 시작을 할 거고 대신에 이제 Y절편이었던 마이너스 2가 원점 대칭돼서 2로 갈 거니까 그대로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L1, L2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직선 L1은 X축이랑은 마이너스 M분의 2,0에서 만나고 Y축에서는 0, 마이너스 2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L2라는 직선은 X축과 마이너스 M분의 2,0에서 만나고 Y축이랑은 0, 2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이 L1하고 L2라는 애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교점이 x축 위에서 잡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뭐 얘가 지금 x축을 기준으로 이 점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y축 기준으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그 2분의 1이라는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하고 높이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0,-1이랑 0,2는 확정이 되어 있는 점이니까 쟤네 둘 사이의 거리를 밑변으로 잡으시고 그럼 높이는 이제 y축부터 이 x절편까지의 거리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의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2분의 1은 지워질 거고 여기에 있는 이 항은 절대값 n분의 2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랑 4랑 곱해서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m의 값이 8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곱하시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6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저러한 직선을 평행이동한 그 직선이 요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게 돼요. 그럼 일단 무게중심의 좌표를 G라고 써보면 이 무게중심은 평균 내면 되니까 2,2가 무게중심이 되겠죠. 자, 그럼 생각 잘 해봅시다. 지금 이 x에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얘를 지나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직선을 평행이동하기는 귀찮기 때문에 얘를 다시 평행이동을 시킬게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된 점을 G'이라고 두시면 이 G'의 좌표는 2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럼 이 G'이라는 점은 그대로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대입해보면 2배 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2k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제 0이 될 거고 그럼 2k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3번이겠죠. 7번으로 넘어가 보면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저게 참이랍니다. 그럼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은 우리 알고 있듯이 A 차집합의 B가 될 거고 얘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인 것과 같지 않은 말을 고르라는 건데 지금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그죠? 이거 서로 바꾸면 B 교집합의 A 여집합인데 그건 B 차집합 A잖아요. 근데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A가 B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요 B 안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B에서 A를 빼면 일반적으로 이런 도넛 모양이 남잖아요.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4번은 교집합이 A다. 맞는 말이죠. 5번은 합집합이 B다. 맞는 말이고 A가 B 안에 들어간다. 아까 우리가 번역한 거죠.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집합을 씌우면 포함관계가 뒤바뀌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보면 8번에서는 저러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3부터 7까지가 참이 돼. 그러면 어떤이라는 거는 결국 존재성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는 실수 중에 요 안에 있는 게 있다. 이런 말이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저 두 개의 범위가 교집합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3부터 7까지라는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3부터 7까지. 그러면 K-3부터 2K 플러스 5가 만약에 이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만나고 싶으면 일단 2K 플러스 5라는 오른쪽 경계값이 이 3보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떨어져 줘야 돼요. 2K 플러스 5가. 얘보다 작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얘보다는 오른쪽에 떨어져야 교집합을 만들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2K 플러스 5가 3보다는 커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만약에 얘네 둘이 겹쳤을 때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교집합이 안 생기겠죠. 우린 교집합이 있길 원하니까 등호를 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즉 K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근데 또 이렇게만 되면 되냐? 즉 이 K 플러스 5가 3보다만 크면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K 플러스 5가 이런 곳에 떨어지고 K 마이너스 3이 이런 곳에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또 이렇게 교집합이 안 생길 거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 경계값인 K 마이너스 3이 K-3이라는 경계값이 7보다는 왼쪽에 떨어져 줘야, 뭐 이거 두 개는 이제 별개로 7보다 왼쪽에 떨어져 줘야 교집합을 또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K-3은 7보다 작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K는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방금 봤듯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아야 될 테니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K의 개수는 10개, 11개에서 하나 빼니까 10개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고 우리가 구해낸 이 범위는 요걸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어쨌거나 답은 3번입니다. 3번. 9번에서는 명제 AB에 대해서, 실수 AB에 대해서 명제의 역이 참인 거.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읽었을 때 참인 거를 골라달래요. 자, 그럼 역을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이면 a하고 b가 둘 다 1이냐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치? 반례를 찾아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면 똑같이 제곱해서 더했을 때 2가 되는데 얘는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 2번에서는 a 3승과 b 3승이 같으면 a랑 b가 같냐? 요건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성립하겠죠. 뭐 굳이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면 A 3승과 B 3승이 같다라는 걸로부터 A-B에 A제곱 플러스 AB의 플러스 B제곱은 0과 같아요.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그럼 얘가 0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둘 중 한 놈이 0인데 만약에 얘가 0이면 A랑 B랑 같다. 그냥 결론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0이라고 친다면 얘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다가 4분의 3b제곱이에요. 4분의 3b제곱.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a하고 b가 둘 다 실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되고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의 값은 0일 거고 b가 0인데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선 a가 0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이 조건으로부터 다시 A랑 B랑 둘 다 0으로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둘 중에 누가 됐든 간에 A랑 B는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참이 됩니다. 2번은 참.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더해서 1보다 크다면 각자가 1보다 크냐 이 얘기인데 또 말이 안 되죠. 더해서 1보다 크려면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더했을 때 1보다 큰데 b는 지금 1보다 작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3번은 안 되겠고 4번 제곱을 해서 같으면 a 더하기 b가 0이냐 이 얘기인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 보시게 되면 a-b에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얘가 0이라고 해서 꼭 얘가 0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a 빼기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에서는 더해서 1이 되면 곱이 1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볼 것도 없이 1하고 아니다 2하고 마이너스 1 줄게요. 그럼 더했을 때 1이 됐는데 곱한 마이너스 2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10번에서는 어느 학급 35명의 학생 중에서 농구하는 애들이 25, 뭐 이렇다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그럼 35명 전체 중에 농구를 하는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농구하는 애들하고 축구하는 애들. 자, 그래서 농구하는 애들이 25, 여기 25명이 있고 축구하는 애들은 17명이 있대요. 그때 이거 둘 다 하는 애들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많이 했던 주제죠. 일단 얘네 둘 중에서 작은 원소를 가진 애들이 큰 원소를 하는 쪽에 전부 들어가는 경우
즉 만약에 농구라는 집단을 A라고 하고 축구라는 집단을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는 축구하는 집단이 농구하는 집단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그럼 이거는 싹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17이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값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교집합의 최대값이 1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간단한 이야기 되겠고, 두 번째,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얘네 둘을 더해서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확인하라 그랬는데 25하고 17을 더하게 되면 얘가 42가 되면서 전체 집합의 원소를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에 이 교집합이 최소라고 수업 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최소값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값 42하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35하고 얘네 둘의 차이가 최소값이라고 그랬고, 이거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개의 조건을 진리집합 PQ라고 하고,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요. P면 not Q이다.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만족시키려면 결론적으로는 P하고 Q가 서로 소여야만 하겠네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얘가 Q의 여집합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 Q의 바깥 동네에 포함되게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소가 돼서 공통 영역이 없는 게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 둘의 관계가 되겠죠. 그럼 1번에서는 P 교집합이 Q의 여집합인데 이제 P 차집합 Q가 되겠죠. 근데 교집합이 없어서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요건 Q의 여집합이 아니라 P가 돼야 맞겠네요. P가 돼야. 얘도 같은 말이죠. Q에서 P를 빼면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이게 아니고 Q에서 P를 빼는 거니까 그냥 Q가 돼야 되겠죠. Q. 그 다음에 3번에서는 P와 Q의 여집합, 요 바깥이죠. 요 바깥을 합집합을 하면 P가 되냐. 그냥 요거에서 보면 될 것 같아.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집합을 하면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P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같은 말이죠. P의 여집합과 Q를 포함 관계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얘가 성립하면 Q라는 집합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가겠죠. 아까 봤듯이 여집합 붙어버리면 포함 관계 뒤바뀌니까. 그럼 얘랑 얘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 P의 여집합이 되지 전체 집합이 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얘는 P 교집합의 Q여의 여니까 Q가 될 거고 그게 공이냐? 우리가 이끌어냈던 결론이었죠. 그렇죠?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제가 됐대요. 그러면 일단 이 단계에서 바로 원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A, B를 결정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가 0,1이죠. 0,1. 얘가 옮겨져서 얘가 됐는데 저 I의 중심의 좌표가 1,0이에요. 그럼 얼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냐?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해야 되겠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A, B가 그냥 바로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직선 L을 이동시켰더니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L을 이동시켰더니 그때 직선 Y는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1과 일치했대요. 그럼 우리 아까 했었던 것처럼 거꾸로 돌려놓는 이동을 걸면 x축의 방향으로 이게 1만큼이었으니까 돌리려면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돌리려면 1만큼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직선 L이 나올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더하기 2가 되면서 마이너스 3x에 빼기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니까 요 직선 L의 y절편을 C라고 하자 했기 때문에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해서 A에서 B를 빼면 2,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이 친구가 답이 되겠죠. 3번.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P라는 점이 4, 마이너스 3인데 뭐 이제 열심히 옮겨서
요런 애들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이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주기 찾는 게 관건이에요. 주기.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일단 P가 4,-3이래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P1이라는 애는 4,3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P2 만들겠대. 자, 그럼 Y는 X 대칭 이동해서 P2, 얘는 3,4가 되겠고,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또 하죠. Y축.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원점 대칭을 시키면 P의 4가 된대요. 그럼 부호가 다 바뀌면서 3,-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이동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재. 자, 그럼 이제 P의 5.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다시 X축 대칭한 거니까 Y부 바꾸면서 3,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이번에 Y는 X 대칭이니까 P의 6은 좌표 바꿔서 4,3 이렇게 되겠죠. 4,3. 그 다음에 P의 7. 이번에는 Y축 대칭일 거니까 Y축 대칭하시면 X부호 마이너스 4,3 되겠죠. 그 다음에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에서 P의 8을 해봤더니 4,-3이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동하다 보면 갑자기 3,4가 되면서 P2랑 겹쳐요. 그러면 주기가 3인가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주기라는 거는 한 사이클이 완전히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얘가 돌아오는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죠. 어디였니? 여기 있죠. 여기 4,-3. 그러니까 P의 8하고 여기 처음에 있었던 P하고 요게 지금 반복이 된 거죠. 요게 마침 이제 이동이 원점 대칭으로 또 끝나기도 했고 네 가지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X축 대칭을 해보면 요거 가지고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P의 9는 P의 1이랑 동일하게 Y부호가 바뀌면서 4,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가 지금 8이라는 뜻이에요. 주기가. 자, 그럼 P의 24는 써봅시다. P의 24는 80 까내리면 P의 16이 됐다가 P의 8까지 올 거니까 그냥 4,-3이야. 4,-3. 그 다음에 P의 35라는 애는 32가 빠지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겠네.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P의 42. P의 42는 40을 빼면 되니까 P2. 얘랑 같겠죠. 3,4. 해서 이제 얘네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얘네 둘은 Y좌표와 같아요. 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3하고 마이너스 3까지가 밑변으로 잡히겠고 그게 길이가 6이겠죠. 그리고 4부터 마이너스 3까지가 높이가 될 테니 정답은 21.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자, 넘어가서 14번으로 갑시다. 14번에서는 x가 3분의 2보다 클 때 저러한 친구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산술기한 냄새가 나죠. 자, 그래서 2배. 우리는 x-3분의 2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x-3분의 2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분자 분모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의 3분의 2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 단계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는 없던 애기 때문에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은 곱이 상수니까 쟤네 둘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걸면 2배 루트의 4에다가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고 요거는 루트 2가 되면서 4가 되겠죠. 그럼 4 더하기 3분의 4를 하면 3분의 16 그게 최소값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지금 얘랑 얘를 데리고 산술기를 쓴 거니까 얘네 둘이 같을 조건 즉 x-3분의 2의 제곱이 1이 됐을 때가 최소겠죠. 그러면 x-의 3분의 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에서 x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x는 3분의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일 건데 3분의 2보다는 크다 했으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5
요 값이 그대로 a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는 이거분의 이거 하자 했는데 분모가 3으로 동일하니까 5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겠죠.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면 양의 실수 m과 n에 대해서 저러한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래요. 그러면 1,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고 그게 3,1 되겠죠. 3,1. 얘가 요 직선 위에 있다 하니까 대입하면 1은 3m에 플러스 3n이 됩니다. 물어보는 거는 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뭐 양변을 3으로 나누시게 되면 3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m 더하기 n인데 문제에서 m과 n을 양수라고 그랬고 그들의 합이 지금 상수가 됐으니 산술기하를 또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배의 루트의 m 곱하기 n이 될 테니까 2로 나눠주시게 되면 루트의 mn의 값은 6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제곱하면 m과 n이 양수니까 곱은 일단 양수인데 최대값이 6분의 1의 제곱인 36분의 1로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16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A랑 B라는 집합을 주셨고 옳은 것을 한번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하셨는데 뭐 일단 기억에서는 집합 B 저거죠 이거 요거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지금 7개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7승 빼기 1을 해서 127개가 되겠죠. 애초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이 나올 수가 없겠죠.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두 집합 A랑 B가 요걸 만족한답니다. 그러면 차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A 합집합의 B.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는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얘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 합집합의 B는 그냥 전체 집합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집합이랑.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면 A랑 B랑 요렇게 있고 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개인 상황이죠. 근데 집합 B에 요만큼의 원소의 개수가 요만큼이 7개라 그랬으니까 전체가 10개였으면 이 주황 색깔 영역 A 차집합 영역에는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네.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3개니 맞는 말이죠.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이 조금 특이한데 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이고 싶대요.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 그러면 결국 홀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가 기준이 될 건데 요거는 경우를 좀 나눠봅시다. 요거 이제 좀 쓸 게 많아서 편의상 홀수를 5라고 표기할게요. 5. 그 다음에 짝수를 2라고 표기하겠습니다. 2라고. 자, 그럼 첫 번째.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야. 그럼 집합 B가 원소가 하나가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홀수인 3하고 5하고 7 중에서 하나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우리 뭐 수업 시간에 경우의 수 나가기도 했고 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소 집어넣으면 되니까 3가지가 됩니다. 3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인데 원소가 2개 있으려면 홀수 1개, 짝수 1개 이렇게 있어야 더했을 때 홀수가 되겠죠. 홀수만 2개 더하면 짝수가 될 거고 짝수를 2개 더하면 짝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홀수를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놓고 짝수는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12개 나오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인데 원소가 3개인 경우에는 그냥 홀수가 3개 들어가면 홀홀홀이니까 홀수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홀수 3개를 전부 다 집어넣겠다. 한 가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홀수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합이 홀수일 거 아니야. 그지? 짝수는 어차피 더해봤자 짝수니까. 그래서 홀수 하나 넣어놓고 짝수를 2개 넣는다고 하더라도 합은 홀수겠네요. 그럼 3개 중에 하나의 홀수를 넣어놓고 4개 중에 2개의 홀수를 짝수죠. 4개 중에 2개의 짝수를 넣어놓으면 3 곱하기 6이니까 1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집합 B에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4개 있는 경우 4개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어차피 홀수가 3개이기 때문에 홀수는 결국 하나 아니면 3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3개인 거 먼저 해보면 홀수 3개를 넣어놓고 짝수 하나 있겠죠. 4개니까. 그럼 홀수 3개를 다 넣어놓고 짝수는 4개 중에 하나 넣을 거니까 이거 4가지겠죠. 4가지. 그 다음에 홀수 하나만 넣어놓고 짝수를 3개 넣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는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3개 넣을 거니까 3, 4,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5번째, 이번에 원소가 5개인 경우인데 홀수 3개에다가 짝수를 2개 넣는 경우, 그럼 요거는 3개 중에 3개 다 넣고 4개 중에 2개 넣고 6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짝수가 4개 다 들어가면 됩니다. 짝수가 4개. 그럼 요 경우는 3개 중에 하나의 홀수를 넣고 4개를 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서는 3가지가 나오겠네요. 3가지. 괜찮죠? 네,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나머지는 이쪽으로 끌고 와서 좀 써볼게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6번째. 6번째는 이제 원소가 6개인데 6개가 될 때는 홀수를 하나 넣을 수가 없어요. 짝수가 4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를 3개를 무조건 보장을 해주고 6개니까 나머지는 짝수로 채워주면 되겠죠. 얘까지 지웁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홀수를 3개 다 넣고 짝수는 4개 중에 3개 넣을 거니까 4가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 원소 7개인 경우는 그냥 집합 B가 되는 경우. 요거 이제 한 가지겠죠. 한 가지.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12하고 18 더하면 30이죠. 30 이거 더해 놓읍시다. 30.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더하면 요거 이제 10이 되죠. 그 다음에 3하고 1하고 더하면 4. 여기 16에다가 19. 19에다가 20까지 왔어요. 20. 그리고 4가 있네. 그럼 다 더해보면 30, 40, 64니까 64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 되겠죠. 이건 뭐 이제 설명하면서 풀어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케이스 분류 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어쨌거나 64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간 대비하기 전에 경우의 수까지 좀 끌고 나갔던 거예요. 일부러. 자, 17번으로 가봅시다. 17번. 그림과 같이 점 A, A는 이제 5,3이라는 점이래요. 그 다음에 X축 위와 Y는 X 위에 한 점을 잡아놓고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한 건데, 얘가 동점이고 얘도 동점이니까 우리는 정점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A를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킬 건데, Y는 X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으니 얘를 Y는 X 대칭시키고 그걸 A1이라고 한다면 얘는 3,5로 가겠죠. 3,5. 그럼 이렇게 되면 AC의 길이와 A1C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X축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A를 X축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그럼 여기에 A2로 꽂힐 거고 Y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5,-3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AB의 길이와 A2B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최소로 만들고 싶으면 이 같은 길이들이 펼쳐졌으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최소로 하시면 되겠고, 그 최소값은 A1과 A2를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5,-3이랑 3,5 사이의 거리를 재시면 될 테니 X좌표는 2칸 차이, Y좌표는 8칸 차이죠. 64. 그럼 루트의 68이니까 2 루트 17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2 루트 17.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8번. 18번에서는 저러한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까지 일단 해달래요. 그 직선 L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L부터 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Y는 X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X에 빼기 4Y 빼기 K가 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행 이동해달라 했으니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이 될 거고, 따라서 직선 LL 방정식은 3x 마이너스 4y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4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빼기 2, 이게 이제 0이 됩니다. 직선 L을 찾았는데 이 직선 L이 얘랑 접한대요. 그럼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인 원점부터 얘까지 거리가 반지름 k랑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4니까 5분의 0하고 0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날리면서 k 플러스 2가 되겠고, 얘가 반지름 길이인 k랑 같대요. 따라서 절대값의 k 플러스 2하고 5k가 같게 됩니다. 그럼 뭐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k 플러스 2랑 5k가 같다면 넘어가서 4k가 2가 되니까 k는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k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5k가 같다면 6k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근데 k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A라고 하자 했는데 넘어가면 4y니까 A가 4분의 3이겠죠. 4분의 3. 그리고 양수 K의 값이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8분의 3.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19번으로 갑시다. 19번도 이거 이제 독해를 좀 잘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일단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 x, y라는 것들의 모임이죠. 근데 이 x랑 y가 이런 걸 만족한다 이 얘기니까 그냥 이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그럼 일단 얘의 특징을 써보면 중심의 좌표가 1,0에 반지름이 2짜리 원이죠. 그 다음 집합 B는 이 A라는 집합에 있는 점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든 것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집합 A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집합 A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 원 위의 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원 위의 점들을 데리고 와서 해석 잘 하셔야 돼. 점의 이동으로 써놨기 때문에 요 뒤에 붙은 게 그대로 평행 이동된 량이 되겠죠. 즉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란 소리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만큼, y좌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되고, 그러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4라는 원으로 이동이 됐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집합 C를 또 보시면 역시나 A라는 점을 데리고 와요. A 위에 있던 거. 이 원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똑같이 얘도 점의 이동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는 게 그대로 평행 이동이 된 양이 되겠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중심이 A 플러스 1, 그 다음에 0에다가 B만큼 이동했으니까 Y좌표 B가 되겠죠. 얘도 뭐 굳이 원의 방정식을 써본다면 요거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4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어쨌거나 집합 B랑 C는 이 두 개의 원을 나타내는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고 싶대요.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에 되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한 개가 되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교점이 한 개. 그럼 결국 두 개의 원의 교점의 개수를 조절하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이게 빠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두 개의 원이 교점을 하나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접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끼리는 접하는 게 두 개가 되죠.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 내접한다 그러죠. 내접한다. 아니면 이렇게 바깥에서 접하는 것도 가능하죠. 외접한다 그럽니다. 외접. 자,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 집합 A에 있었던 원을 가지고 계속 이동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상태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이 안에서 접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만족이 된다는 소리는
두 개의 원이 외접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다. 외접하겠다. 그죠? 그러면 외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외접한다면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 딱 닿아 있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아요. 즉 중심 사이의 거리,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R1 더하기 R2.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교육과정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면 안 되는데 대놓고 내버렸어요.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외접하겠다는 소리니까 결국 요 놈의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놈의 중심의 좌표 a 플러스 1, b,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길이 합인데 반지름이 2랑 2니까 이제 4가 되겠죠. 자, 그럼 식으로 써보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2랑 2, 4, 그럼 제곱하면 16이죠. 16은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b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이제 b 더하기 3이에요.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a, b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점 b가 나타내는 도형이라 하면 그냥 이 원의 방정식이 돼요. 즉 a, b라는 애는 어디 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라는 원 위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도형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반지름 4짜리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8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일단 4번이긴 하나 이런 문제는 좀 이제 그만 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20번으로 넘어갑시다. 20번 두 개의 집합 A하고 B가 들어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뭐 일단 조건 가를 보면 A랑 B의 교집합의 개수가 2라 그랬고 합집합의 모든 원소합이 소수래요. 그러니까 이 조건 나 같은 게 흔하게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겉을 보고 또 이제 서인천고 특유의 그 20번 때 문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안 푸는 학생들도 있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조건을 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3개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가만 보니까 플러스 1씩 차이가 나죠. 플러스 1씩. 근데 집합 B는 2씩 차이가 나는 애들이에요. 2씩 차이가 나요. 2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2개 있다 그랬잖아. 그럼 1개씩 차이 나는 애들하고 2개씩 차이 나는 애들하고 교집합이 2개 있으려면 여기는 1개씩 차이 나니까 결국 교집합이라는 것이 2칸 차이가 나는 애들로만 구성이 되려면 K하고 K 플러스 2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교집합의 원소는 결국 B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들고 와야 돼요. 물론 이제 1하고 5를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얘네들은 4 차이인데 여기는 4 차이 나는 애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교집합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K랑 K 플러스 2가 여기서는 누구일지 모르는데 얘네들끼리는 또 2 차이가 나잖아요. 얘네들끼리는 또 2 차이가 나니까 결국 1과 3이 들어오거나 3과 5가 들어오거나 가능한 게 이제 2개밖에 없겠죠. 자, 그럼 케이스를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 교집합의 B가 1하고 3인 경우 1하고 3인 경우 자, 그럼 1하고 3인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K랑 K 플러스 2란 이야기니까 K의 값이 1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써보면 A라는 집합이 1, 2, 3이 되겠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1, 3, 5니까 A 합집합의 B는 어디 갔죠? 1하고 2하고 3하고 5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이 소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 더해보시게 되면 6 더하기 5가 되니까 11이 되죠. 근데 11은 소수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K값 1이 하나 가능하겠다. 그죠? 1.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이번엔 A의 교집합의 B가 3과 5가 되는 경우 3과 5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게 그대로 또 얘가 되면 되는 거니까 K값이 3이겠죠? K값이 3이야.
그럼 또 써보면 A라는 집합이 3하고 4하고 5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A 합집합의 B는 B가 1, 3, 5였으니까 1하고 3, 4, 5가 들어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원소의 합은 또 얼마냐를 보니까 12에다가 1 더하면 13 되죠. 얘도 또 소수야, 그죠? 그래서 K가 3도 가능하다. 그럼 애초에 가능한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케이스가.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K 값의 합은 4가 됩니다. 4. 할만하죠?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 했는데 얘도 지금 막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거 보고 또 이제 겁먹고 안 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얘도 이제 되게 간단했던 문제였어요. 일단 보면 세 직선 주어져 있고 이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얘를 보면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처음의 직선과 일치한대. 직선을 평행이동했는데 처음의 직선과 일치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은 무한도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이렇게 선분처럼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게 계속 있는 거잖아. 근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다시 원래대로 포개겠다는 이야기는 X축 방향으로의 이동량과 Y축 방향으로의 이동량이 이게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동된 양의 비율이 결국 직선의 기울기가 되면 돼요. 근데 지금 직선 L의 기울기가 3이니까 그 3이라는 놈은 이동량,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 요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양변에 P를 곱하면 3P하고 Q가 같으니까 Q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요거 만족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니은은 직선 M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저 원의 넓이를 2등분 하겠냐, 뭐 이 얘기인데, 지금 얘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얘를 다시 원점 대칭시켜서 1,5로 만들면 얘가 지금 M 위에 있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1,5를 대입하면 2에서 10 빼고 3 빼니까 마이너스 11 되고 그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2등분 할 수가 없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그죠? 자, 디귿 보면 직선 M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럼 이제 얘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써보면 2배의 X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Y에 빼기 3인데, 이거 전개하는 과정에서 3과 3이 지워지게 되고 2x 빼기 2y가 되죠. 얘가 이제 0이 되니까 결국 y하고 x가 같아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m'이라는 직선이 되죠. 자, 그 직선을 m이라고 m'이라 했을 때 이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뭐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3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얘네들과 얘도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일단 그렇대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이 조건까지는 잘 필요가 없는데, 두 직선 L과 N이 M'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도록, 즉 L과 N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이 저걸 만족하냐, 이런 물음이에요. 그럼 Y는 X 대칭이라 했고 L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대칭 이동해 봅시다. 그럼 L이 3x의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었으니까 y는 x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얘가 y로 바뀌죠. 3y 빼기 x 더하기 2가 0이 되고, 요게 지금 n이 됩니다. 근데 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y, 즉 y는 ax 더하기 b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거를 그대로 정리시켜 주시면 y는 3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넘기는 거니까 얘랑 쟤랑 같대요. 그러려면 결국 a의 값은 3분의 1이어야 되겠고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저기다가 대입해보면 a 마이너스 3b는 3분의 1에다가 요거 3배에서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7,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네,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할 게 없다. 그죠? 자,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 분필이 떨어졌는데. 2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 하나 변형했던 건데, 일단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가 1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 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1이 A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조건 나는 저거이면 저거단데 0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대우를 취해주게 되면 A가 A에 포함되면 A제곱 마이너스 3은 A 안에 들어간다, 요런 이야기죠. 공부를 해보기만 했어도 요 정도 문장은 많이 만나봤을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다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쨌거나 이런 애가 들어가면 이런 애가 자동으로 딸려 들어간다, 이 얘기인데, 내가 지금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A 대신에 1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해 보면 1이 A 안에 들어가니까 그 결과물로부터 마이너스 2가 다시 A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또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라고 쳐봤더니 제곱해서 3을 빼면 1이 A 안에 들어가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지들끼리 돌고 돌아요, 그지? 그럼 무슨 소리냐? 조건 가에서 얘를 확정시켜주는 순간 얘도 확정됐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값이 없으니까 일단 A라는 집합 안에는 1과 마이너스 2가 확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뭐냐? 모르겠어요. 나머지 하나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K, 뭐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조건 다해서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K의 값은 1이어서도 안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럼 어쨌든 내가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K라는 새로운 원소가 등장을 했고, 뭐 얘네들이 이제 지들끼리 노는 애들이니까 K 대신에 A 대신에 K를 대입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K가 A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K제곱 마이너스 3도 A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원소가 3개여야 되잖아, 원소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K를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값은 이미 나와 있는 값들 중에서 겹쳐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K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앞에 있던 1이 된다면 K제곱이 4가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아까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엔 K 값이 2가 되겠죠. 2를 대입하면 집합 A 하나 완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K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에 K제곱이 1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번엔 K가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 마일 이렇게 이제 A가 완성이 되겠고,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 혼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이렇게. 즉 K의 제곱 마이너스 3이 K랑 같은 경우,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3은 0인데, 자, 이 경우에 하나 주의할 점은 집합 A가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라 했기 때문에 원소가 실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K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 값이어야 돼.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판별식은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12. 어쨌거나 양수네요, 그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일 때 집합 하나 완성될 거고 베타일 때 집합 하나 완성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게 집합 A의 개수인데, 집합 A의 개수는 이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디였니?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히 막 어렵게 끌고 갈 거 없이 그냥 미지수 하나 잡고 계산하면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특이하죠. 서인천고가 보통 20번쯤 되면 막 이제 힘을 쓰는데, 지금 20번부터 22번까지 넘어오는데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풀려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쉬운 시험이었다. 기존의 서인천고 유형에 적응을 했던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등급 컷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마지막 문제 23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이걸 만족할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일단 요거 말을 번역하면 not P가 필요 조건이니까 Q가 not P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Q이면 not P이다. 즉 이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의 이제 부정에 들어가야 된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A가 미지수기 때문에 요 범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3-2a보다 작거나 또는 9-3a보다 크거나 뭐 이제 이런 범위가 되는 게 되게 이제 보기에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재수 없으면 얘가 얘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요렇게 넘어와 있는 경우 3-2a가 여기 있는 경우 요러면 어떻게 될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제 풀 땐 쓸모없는데 그러면 일단 이게 가능하긴 한가를 먼저 검토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너가 더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 그럼 넘어갔을 때 A가 6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조건 P라는 말이 요 범위 또는 요 범위죠. 또는은 합집합의 개념이니까 결국 이렇게 표시된 노란 색깔 두 개 합치면 실수 전체 나오죠. 실수 전체. 즉 이 경우에는 P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근데 우리는 not P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P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놈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순간에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Q의 진리집합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Q가 공집합이 되는 방법 말고는 없겠죠. 근데 Q가 공집합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Q라는 집합은 이 부등식의 해의 집합이니까 그 해 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는데 A의 값에 관계없이 X가 0이기만 하면 일단 부등식이 성립하잖아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집합일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경우를 배제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배제하고 풀어도. 그럼 어쨌든 처음에 만들었었던 이 하얀 색깔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A가 6보다 작아야 되겠죠?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A가 6보다 작다 치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푸시면 되겠고 그 얘기는 확실하게 3-2a가 9-3a보다 작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not P의 진리집합은 3-2a보다 크거나 같고 9-3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얘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Q라는 놈도 잘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겠지.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를 건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a보다 작거나 같겠죠. 요게 이제 경계값이니까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다면 그때는 2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죠? 뭐 이거 두 개 다 6보다 작으니까 별 문제 안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두 번째 케이스로 놓고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쨌거나 우리가 안에 넣어야 되는 게 요 범위 안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가장 큰 범위가 되겠죠. 저거 먼저 그려 놓읍시다. 3-의 2a하고 그 다음에 9-3a하고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9-의 3a.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주황색으로 나타내 봅시다. 주황색으로. 그럼 0부터 2a가 q니까 걔가 여기 안에 있으려면 0부터 2a가 요렇게 있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0부터 2a. 자, 그럼 이거 이제 위쪽에 쓰면 이 경계값들끼리의 대소가 정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의 2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 다음에 2a도 9-의 3a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a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고 이 범위에서는
A가 5분의 9보다는 작게 되는데 얘가 1.5고 얘가 1.8이니까 교집합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2분의 3 이상 5분의 9 이하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정했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일단 요게 첫 번째 가능한 A 값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연두 색깔로 가봅시다. 이번엔 2A부터 0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거 이제 숫자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2A고 여기가 이제 0인 경우, 그럼 똑같이 2A가 3-의 2A보다 커야 되니까 넘어가서 A가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0이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9-3A가 0보다 크고 A가 3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같죠. 그럼 또 이제 얘네 둘끼리 교집합을 걸면 4분의 3 이상 A가 3 이하인데, 우리가 애당초 가정하길 A가 지금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치? 0보다 작은 범위인데 요거 양수범위 나왔으니까 요만큼은 통으로 볼 이유가 없었네요. 그죠? 그럼 결국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라고 하면 요거밖에 없는 거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 5분의 9가 라지 M이 되겠고 2분의 3이 스몰 M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5배를 하면 얘는 9가 될 거고 여기다 4배 하면 얘가 6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15가 됩니다. 15. 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마지막 문제조차도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난이도 한 중상 정도의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이번 서인총고는 좀 킬러가 없었던 굉장히 좀 특이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1등급 컷은 많이 좀 높게 측정될 것 같고 기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우에서 공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마무리합시다.